네, 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CJ 대한통운 투자 분석 보고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2025년 11월 2일인데요. 현재 주가가 한 8만 1,000원 선이더라고요. 근데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내수 부진도 있었고 또 신규 서비스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과연 지금이 CJ 대한통운 저평가된 매수 기회일까? 이걸 따져보는 건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3분기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그 C커머스 물동량이 확 늘고 또 물류 자동화, TS라고 하죠. 이 기술 덕분에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북미 투자 얘기도 있고요. 현재 PER이 8.1배 수준이라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꽤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일단 CJ 대한통운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1위 종합 물류 기업이잖아요. 택배는 기본이고 기업 물류, 글로벌 포워딩까지 다 하니까 이 규모의 경제가 확실한 경쟁력이고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가 딱 짚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C커머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들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국내 배송 물량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상당 부분, 보고서 추정치로는 알리 물량의 한 80% 정도를 CJ 대한통운이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80%나요? 생각보다 비중이 엄청 크네요. 네, 이게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내수 물량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라서요. 3분기 택배 물동량이 작년보다 한 4%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이것도 6%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실적을 확실히 끌어올리는 거죠. 와, C커머스 효과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하려면 내부적인 역량, 그러니까 효율성 같은 게 중요할 텐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동력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TS 기술?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물류 다동화 기술, TS에 기반한 계약 물류, CL 부문인데요. 사실 이쪽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더 주목할 만해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알짜 수익원일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택배보다 더요? 네, 3분기 예상 영업이익률이 6.6% 정도로 택배 부문 예상치인 6.2%보다 오히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CJ 대한통운이 단순히 물건만 이렇게 실어 나르는 회사가 아니라 AI나 로봇 같은 TS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원가를 줄이고 효율을 막 끌어올리는 일종의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죠. 아하. 그래서 C커머스 물량이 아무리 늘어도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C커머스랑 TS 기술이 쌍끌이를 하고 그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역시 해외, 특히 북미 시장 투자에서 찾는다는 거군요. 보고서 보니까 투자 규모도 꽤 크던데요? 6천억 원? 맞습니다. 지금 미국 일리노이랑 뉴욕 이쪽에 첨단 물류센터 3곳을 짓고 있고요. 완공 목표가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입니다. 이게 그냥 창고 늘리는 게 아니고요. TS 기술이 집약된 북미 사업의 핵심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 거점이러. 네, 이걸 발판 삼아서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북미 물류 시장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죠. 성장 스토리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래도 어떤 투자든 리스크 요인은 항상 체크해야 하잖아요. 보고서에서 좀 우려되는 점 같은 건 없었나요? 네, 당연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점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C커머스 업체들, 알리나 테무가 자체적으로 물류망을 구축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직접 배송을 시작한다거나. 네, 가능성은 있죠. 근데 보고서는 C커머스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고 이미 자동화 역량을 갖춘 CJ 대한통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또 다른 리스크는요? 둘째는 CJ그룹이랑 네이버의 관계인데요. 최근에 CJ ENM이 가진 네이버 지분을 활용할 걸 검토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과거에 CJ 대한통운 지분을 살 때 추정하기로는 주당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꽤 높은 가격에 샀거든요. 그리고 양사 간의 물류 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협력 자체는 견고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오히려 네이버 입장에선 주가 부양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하긴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유가 변동성인데 이건 뭐 물류업계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과 리스크 요인들을 다 고려했을 때 보고서는 현재 주가 81,000원, 이걸 어떻게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PER 8배 수준이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결론인가요? 59원을 기준으로 하면 PER이 7.97배, 약 8배 수준인데요. 이게 앞서 계속 말씀드린 시커머스 모멘텀이나 또 장기적인 북미 시장 확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좀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저평가다? 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봐도 PER 10배,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약 10만 1,590원 정도, 그리고 중립적으로 본다면 PER 12.5배, 약 12만 7천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회복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과거 평균 PER이나 앞으로의 성장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목표 주가를 꽤 높게 보고 있네요. 네, 그래서 향후 1년 세상 주가 범위를 제시하는데요. 저점으로는 약 7만 2천 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한 70% 정도 있다. 하지만 고점으로는 약 12만 5천 원까지 갈 확률도 60% 정도로 보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분석 보고서는요, CJ 대한통운이 상반기에 다소 부진했던 실적을 딛고 시커머스 물량 증가와 자체적인 기술력, TES를 바탕으로 확실한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북미 시장이라는 새로운 장기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는 이런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을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보고서는 시커머스라는 단기 모멘텀과 북미 확장이라는 장기 성장 스토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J 대한통운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바로 그 물류 자동화 기술 TS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한다면 단순히 물건을 더 빠르고 싸게 옮기는 그런 효율성 증대 차원을 넘어서서 과연 어떤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가능성 속에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CJ 대한통운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